삼두근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영리하게 삼두근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6주 동안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훈련한 결과 삼두근 상부가 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12주 동안 덤벨 스컬 크러셔를 훈련한 결과 삼두근의 중간 부위가 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스컬 크러셔를 조합하는 것은 삼두의 전체적인 발달에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 삼두근 성장에 최고이고 어떤 운동이 오히려 비효율적인지 S부터 C등급까지 티어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티어리스트를 확인하기 전에 삼두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딱 30초만 집중해서 보세요. 첫째, 과거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근비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로 인해 이젠 정론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죠. 이것이 오버헤드 익스텐션이 푸시다운보다 삼두의 비대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이유입니다. 둘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삼두근은 장두, 내측두, 외측두로 구성됩니다. 내측두와 외측두는 팔꿈치 관절만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단관절 근육으로 불리며, 장두는 팔꿈치와 어깨 관절 모두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다관절 근육으로 불립니다.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외측과 내측두는 팔꿈치를 굽히기만 하면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이 되는 반면에 장두는 부분 수축과 부분 이완만 됩니다. 때문에 장두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깨와 팔꿈치의 움직임이 모두 필요하죠.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장두가 최대로 늘어나고, 발을 아래로 내려 몸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장두의 최대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연구에서 오버헤드 익스텐션이 푸시다운보다 삼두근의 모든 부위에서 약 40% 더 높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팔을 드는 자세가 장두의 개입을 키운다는 건 오케이. 그런데 팔꿈치만 굽히면 수축이 되는 외측두와 내측두는 왜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왔을까요?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팔꿈치를 필수록 장두 수축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신경계가 내측두와 외측두에 개입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팔이 머리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푸시다운보다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더 제한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대사 스트레스, 즉 대사산물의 축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죠. 대사 스트레스는 근육 비대를 유도한다는 말이 많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오버헤드 익스텐션이 푸시다운보다 팔 상부의 50에서 60% 영역에서 장두를 더 많이 성장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선 이유들로 오버헤드 케이블 익스텐션은 S등급에 들어갑니다. 로프를 사용해도 장두가 늘어난 상태의 이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로프는 바 형태에 비해 중량을 다루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A등급으로 넣겠습니다. 덤벨 프렌치 프레스도 장두를 크게 스트레칭해주지만 케이블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덤벨은 하단에서는 높은 텐션이 걸리지만 상단에서는 텐션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늘어난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케이블에 더 균일한 텐션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운동의 주요 문제는 삼두근이 강해질수록 덤벨이 너무 커진다는 건데요. 중급자 이상부터는 한 번씩 머리에 부딪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다른 동작에 비해 손목의 부담이 크죠. 그러한 이유로 B등급으로 넣겠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씩 진행하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깨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각도를 찾을 수 있고, 한 팔씩 진행함으로 덤벨이 덜 크고 다루기 쉬워집니다. 그래도 케이블처럼 부드러운 텐션을 제공하진 않지만 덤벨만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입니다. 원암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A등급에 넣겠습니다. 푸시다운은 삼두근의 모든 머리를 자극하지만 장두보다는 내측두와 외측두를 더 성장시키는데 적합합니다. 앞서 푸시다운이 오버헤드 프레스보다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푸시다운 자세를 조금만 변형해도 장두의 개입을 키울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이건 푸시다운 후반부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푸시다운 동작에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로프를 사용하는 방법, 바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리버스 그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프의 장점은 하단에서 손잡이를 벌리며 상완이 내회전됨으로써 일부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삼두근의 수축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손목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삼두근 자체에 드라마틱한 수축 효과를 더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제프는 로프와 바를 사용해 같은 무게와 기술로 몇 번 반복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로프는 12회를 했고 바는 16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무게에서 바를 사용했을 때 4회를 더 할 수 있었죠. 이것은 로프가 덜 안정적이고 더 많은 텐션이 팔과 전완근의 안정화 과정에서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프 푸시다운은 수축감에서 좋을지 몰라도 점진적 과부하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로프 푸시다운은 B등급입니다.
바 푸시다운은 동작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삼두근에 더 집중된 텐션을 전달합니다. 케이블은 동작 범위 전체에 걸쳐 비교적 균일한 텐션을 제공하며 바는 운동을 더 고정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주 무게나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리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죠. 바 푸시다운은 S등급에 매우 근접하지만 운동이 삼두근을 최대한 늘려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포함하지 않고 장두의 개입이 크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두의 개입을 늘려주는 시범의 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완을 고정하고 팔꿈치의 관절로만 푸시다운을 진행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때 내측 외측두는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을 가져가겠지만 장두는 부분 수축과 부분 이완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시범의 케이스와 같이 팔꿈치를 앞으로 뺏는 동작을 추가해 장두의 개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스 그립 푸시다운은 이 세 가지 중 가장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립이 제한 요소가 되어 힘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언더핸드 그립으로는 10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낮은 수치였죠. 언더핸드 그립은 팔꿈치의 관절각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어 푸시다운 진행 시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진행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중량을 다루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굳이 언더그립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그립 푸시다운은 C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근성장의 성공은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있지만 그 노력에 맞는 영양과 단백질 보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파우더를 따로 챙겨 먹기 힘들어서 간편한 RTD 형태의 드링크로 섭취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균형 영양식, 브랜드 뉴케어에서 새롭게 출시된 올바른 단백질 음료 뉴케어 올프로틴의 경우 육각형 프로틴 음료라고 불릴 정도로 밸런스 있는 설계가 눈에 띕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육각형이라는 것이 그냥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 뉴케어에서 제품을 만들 때 실제 단백질 음료 구입 의향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단백질 음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6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당류가 0g이고 락토프리라 유제품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운동인들이 자주 섭취하는 운동 전후로 활력을 위한 아르기닌 1000mg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뉴케어 올프로틴은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쉽게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니까요. 올바른 단백질, 육각형 단백질 섭취가 필요할 때 구매해보세요.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육각형 단백질 꼭 확인해보세요. 이 운동은 삼두근이 가장 늘어난 상태에서 매우 높은 텐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바를 머리 뒤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인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손목에 부담을 줄여주는 이지바를 사용하면 편안하게 느껴지고 매주 무게나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리면서 점진적 과부하를 주기에도 훌륭한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약간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균일한 텐션이 유지되고 장두의 개입도 커지죠. 때문에 스컬크러셔는 S등급에 넣겠습니다. 덤벨 스컬크러셔는 양팔을 개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이지바나 스트레이트 바보다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덤벨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런 것 같고 누운 상태에서 동작을 할 때 제어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S등급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A등급으로 낮추겠습니다. JM 프레스는 흥미로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죠. 저 역시 루틴에 꼭 포함시키는 운동이기도 하고 JM 프레스 하나만 분석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와 스컬크러셔가 믹스된 운동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JM 프레스는 전설적인 파워리프터 JM 브레이클리가 개발한 삼두 운동으로 그는 벤치프레스를 약 322kg 들어 올린 경력이 있어 벤치프레스의 전설로 불리우죠. 또한 올림피아에서 6회 우승한 크리스 범스테드도 루틴에 꼭 포함시킬 정도로 즐겨하는 운동입니다. 앞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증명했듯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의 텐션이 근비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JM 프레스는 팔꿈치를 완전히 접기 때문에 내측두와 외측두가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로 늘어난 구간에서 중력 저항을 최대치로 받게 되죠. 하지만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A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인클라인 벤치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면 팔꿈치의 통증을 줄이고 통제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 JM 프레스는 S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JM 프레스의 해부학적 팁과 디테일한 운동 방법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타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케이블 높이를 허리 정도에 세팅하면 팔이 30-40도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를 경감면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드물게 양팔을 개별적으로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좌우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좋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A등급에 넣겠습니다. 케이블 킥백은 팔을 몸 뒤로 유지하면서 삼두근을 완전히 수축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장두는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 최대한 늘어나고 팔이 몸 뒤로 가면 최대한 수축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장두를 완전히 수축시키는 동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킥백을 하지만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몸을 세운 상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케이블 트라이셉스 킥백은 B등급에 넣겠습니다. 덤벨로 바꿔서 하면 운동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덤벨은 삼두근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텐션이 전혀 없고 수축되면서 텐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텐션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C등급으로 넣겠습니다. 클로즈 그립 딥스는 팔이 몸 뒤로 가기 때문에 장두를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장두가 깊게 스트레칭 되진 않습니다. 딥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복합 운동으로서 과부하 진행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매주 한두 번 반복을 더 추가하거나 웨이트 벨트를 사용해 무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그립 딥스는 이론적으로 A나 S등급이어야 하지만 일반인이 올바른 자세로 정확히 하기 어렵고 흉근, 삼각근이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B등급으로 낮추겠습니다. 벤치 딥스는 흉근과 삼각근의 관여를 좀 더 배제할 수 있어 삼두근의 자극만 본다면 딥스보다 괜찮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은 과부하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삼두근이 강해질수록 이 운동은 정상적인 반복 범위 내에서 굉장히 쉬운 운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게를 추가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무릎 위에 무게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종합적으로 벤치 딥스는 C등급으로 넣겠습니다. 머신 딥스는 일반적인 딥스보다 고정된 동작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삼두근에 더 집중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근과 삼각근이 일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딥스도 B등급에 넣겠습니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딥스와 비슷하게 삼두근 성장에 필요한 점진적 과부하에 탁월한 운동입니다. 삼두근이 강해질수록 매주 무게를 조금씩 늘리며 오랫동안 삼두근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범위 전체에 걸쳐 일관된 텐션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 운동에는 장두와 관련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프레스 동작은 내측두와 외측두를 매우 잘 자극하지만 장두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JM 프레스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저라면 JM 프레스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량을 이용하는 삼두 운동에서는 비견될 운동이 없기에 A티어에 배치하겠습니다. 클로즈 그립 푸시업도 비슷한 생체 역학을 가지고 있어서 내측두와 외측두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푸시업은 초보 단계를 넘어서면 점진적 과부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넣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 푸시업은 운동 마무리 단계에서 최대한 반복하는 피니셔 운동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 과부하가 어렵지만 클로즈 그립 푸시업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여 B등급에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운동 하나를 뽑자면 오버헤드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앞선 연구에서 삼두근의 세 머리를 모두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근육 성장 연구에서도 우수한 운동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반면 가장 비효율적인 운동은 덤벨 킥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삼두근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영리하게 삼두근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6주 동안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훈련한 결과 삼두근 상부가 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12주 동안 덤벨 스컬 크러셔를 훈련한 결과 삼두근의 중간 부위가 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스컬 크러셔를 조합하는 것은 삼두의 전체적인 발달에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운동 티어리스트 시리즈는 계속 업로드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